안녕하세요. 굿즈 제작에 관심이 있거나 직접 시작해 보려는 개인 창작자, 일러스트레이터, 브랜드 운영자, 그리고 기업의 마케팅 실무자 여러분께 이 영상을 통해 실제 업계에서 활용되는 굿즈 제작의 전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굿즈를 제작하고 싶은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디자인은 있는데 어떻게 생산을 연결해야 할지 막막해요. 생산 단가는 너무 높고 소량 제작도 어렵다던데요. 이처럼 굿즈 제작을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이 겪는 공통된 고민들을 저희도 매일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굿즈 제작은 단계만 정확히 알고 구조적으로 접근하면 소규모 예산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기획, 디자인, 생산, 납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업계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굿즈 제작자로서 한 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굿즈 제작은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할까요? 굿즈 제작은 단순히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굿즈라는 상품은 감정 연결의 매개체로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브랜드 사이의 감정적 연결을 형성하는 물질적인 매개체입니다. 굿즈는 브랜드 정체성을 실체화시키고 추상적 가치를 물리적 형태로 표현하여 그것을 소비자, 내 팬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이는 마케팅 전략으로서 고객과 소통의 매우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개의 제품을 소량으로 제작해보는 시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전체 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프로젝트로 기획해야 합니다. 그 흐름은 보통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 제작 목적 정의. 2. 타겟층 분석. 3. 제품 기획. 4. 디자인 개발. 5. 업체 선정 및 견적. 6. 샘플 제작과 피드백. 7. 본생산 및 납품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7단계의 프로세스는 정형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업체, 브랜드, 엔터테인먼트, 디자이너,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고객분들을 상대로 근무해 본 결과 7단계의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굿즈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굿즈 제작 프로세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7단계의 프로세스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단계 제작 목적 정의. 제작 목적을 먼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굿즈 제작의 첫 출발은 제품을 왜 만들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만약 만드는 상품이 아이돌 굿즈라면 콘서트, 팬미팅, 팬클럽 키트 배포용 같은 상품일 수가 있고요. 신규 브랜드 홍보를 위한 브랜드 런치 키트, 혹은 개인 일러스트 작가분들이 본인의 스마트 스토어, 일러스트 페어 등에 참가하여 판매하기 위한 굿즈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만약 스포츠팀의 멀천다이즈라면 시즌 패키지, 홈경기용 판매용 상품, 혹은 특수한 이벤트를 위한 배포용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정확해야 품목, 수량, 납기 기준까지도 맞춰지고요. 명확한 굿즈 제작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나올 다음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빈틈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타겟층 분석. 타겟층 분석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누가 이 굿즈를 구매하거나 받을 것인지 타겟 정의는 제품의 형태와 메시지, 가격까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령대 파악을 통해서 그들의 소비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품목들을 선호하는지도 이 프로세스에서 명확히 구분 지어 놓고 가야 하고요. 내가 주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들이 왜 이 상품, 이 굿즈를 구매하려는지 확실한 구매 동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감성적인 상품인지 혹은 실용적인 상품인지를 명확히 구분 지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2단계 타겟층 분석 프로세스에선 정확한 타겟 페르소나를 상정해 두는 것이 판매율, 소진율, 재주문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단계 제품 기획. 제품 기획은 수익성과 운영 현실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굿즈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뉘어집니다. 감성 위주의 상품과 실용 위주의 상품으로 볼 수 있죠. 쉽게 설명하자면 감성 위주의 상품은 주로 팬심, 소장 욕구를 자극시키는 특수한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스티커, 키링, 혹은 아티스트의 포토카드처럼 계속 모으고 소장하고 싶은 그런 상품들일 수 있고요. 실용 위주의 상품들은 저는 활용 중심의 상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머플러, 노트, 파우치, 텀블러 등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내가 좋아하는 특정 캐릭터, 브랜드, 아티스트를 나타내면서 그 상품을 내 실생활에서 항상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 어떠한 상품들이 인기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내가 가진 예산 안에서 어떠한 품목군의 상품들을 제작할 수 있는지도 파악해 두어야 됩니다. 제작 프로세스가 매우 복잡한 상품들은 높은 MOQ를 요구할 수 있고요. 납기일이나 후가공 같은
같은 특수한 조건들을 정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4단계 디자인 개발. 디자인은 단순히 예쁜 것이 아닌 기능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디자인 단계에서는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우리의 팀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 혹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는지 등 우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상품의 차별성을 내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실제 상품을 제작하였을 때 어떠한 인쇄 방식이 적절한지도 디자인 개발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됩니다. 이제 일러스트나 포토샵 혹은 3D 모델링 등을 통해서 내 디자인이 개발되었다면 이것이 실체화가 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후가공, 코팅 등 실제로 사용될 소재가 무엇인지, 그 소재 위에 얹어질 인쇄 기법은 어떠한 것인지 등 실제로 내가 상상하는 것과 구현이 가능한 방법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제작 업체에서 정형화된 템플릿이나 인쇄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디자이너 분들이나 실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는 뭔가 참고할 만한 샘플 상품이나 레퍼런스 할 수 있는 실체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업체와 긴밀히 상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단계 생산업체 선정 및 견적 산출. 생산업체 선정과 견적 산출은 가장 현실적인 판단의 단계입니다. 앞에 4가지 단계에서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구현해서 내가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스케치화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생산업체 선정 과정부터는 실제로 구현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끝났다고 바로 생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작 품목별로 가장 적합한 생산처를 선정하고 견적을 받아보아야죠. 굿즈는 품목별로 생산처가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크릴 굿즈를 생산하고 싶다면 레이저 커팅 혹은 UV 인쇄 장치를 갖고 있는 공장과 협의해야 되고요. 를 생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티셔츠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일지, 혹은 바람막이 같은 특수 폴리에스터 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공장인지 등 그 업체에서 다룰 수 있는 원단과 미싱 기법 등을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스티커, 노트, 메모지, 마스킹 테이프와 같은 지류 상품을 생산하고 싶다면 옵셋 인쇄소를 찾아보아야 할 테고요. 상품은 제작했는데 포장재를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분명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별도의 패키지 제작 업체 또한 찾아보아야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품목을 동시에 제작할 경우 각기 다른 공장과 따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는 점, 이것은 매우 큰 문제점인데요. 일정, 단가, 품질 기준, 포장 방식 등을 각각 조율해야 하니 리스크도 배로 늘어나죠. 이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 6단계 샘플 제작 및 피드백. 업체 선정 후에는 사양에 맞춰 샘플을 제작합니다. 실물 샘플을 통해 최종 품질을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 사항을 정리해 반영합니다. 특히 일정이 정해진 프로젝트, 예를 들어 콘서트, 전시 등은 납기 오차 허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최종 납품 일정과 로지스틱스까지 완벽하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7단계 본 생산 및 납품.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데요. 최종 샘플이 승인되면 본 생산에 돌입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생산 진행 상황, 품질 이슈 발생 시 조치, 포장 및 출고 일정까지 전방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다양한 품목을 동시 제작할 경우 납기 일정이 엇갈리기 쉽기 때문에 통합 일정표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굿즈 생산 제작을 위한 7가지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만약 5가지, 10가지 혹은 그 이상의 가지수의 굿즈를 동시에 생산해야 되는 프로젝트라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걸 혼자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공정, 다양한 품목, 타이트한 일정, 이 모든 걸 혼자서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굿즈 제작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통한 관리입니다. 기획부터 디자인, 업체 매칭, 샘플 검토, 생산까지 하나의 창구로 소통하고 통합된 일정,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춘 방식이 예산, 시간, 리스크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업계에서도 이미 검증하고 있죠. 특히 제작 경험이 적은 개인 일러스트레이터, 개인 브랜드 디자이너, 일정이 중요한 브랜드 런칭, 기획 품목이 많은 아이돌 MD 담당자 분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굿즈 제작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실물 제작부터 납품까지 단일 창구로 간편하게, 앞에서 설명드린 복잡하고 어려운 7가지의 프로세스를 저희와 함께라면 한 번에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굿즈 제작을 하려는데
어떠한 문제에 봉착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걸려있는 링크를 통해서 저희에게 문의하고 싶은 부분들을 남겨주세요.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부츠 제작, 지금 이 영상 하나로 명확하게 정리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부츠맨이었습니다.